됐어요? 지금부터 필기도구 놓으세요. 앞에 보셔야 돼요. 쉬워요. 집중하시면 쉽고 집중 안 하면 대책 안 씁니다. 자, 갑니다. 이제 우리가 2교시에 배웠던 것은 과세 표준을 전부 다 배웠습니다.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 세율은 납세 문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세율을 적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 세율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표준 세율은 법에서 몇 퍼센트를 적용하겠다고 법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 걷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공법 시간에 조례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 조례로 표준 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이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 얘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놓은 표준 세율이 만약에 4%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세를 4%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4%에 50%를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돼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요? 2%에서 6%가 나오겠죠. 그럼 어떤 지자체는 조례로 우리는 2%를 적용하겠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6%로 가겠다. 상관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법무사들이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낼 때는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물권이 소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한 다음에 각각 세금을 적용해서 등기 들어갑니다. 느낌 오셨어요? 자,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표준세율. 요 표준세율 자체가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표준세율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취득하는 쪽에서 무슨 가치 증가분이 있고 경제적 가치,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 등기, 요거를 합쳐서 과세하는 게 표준세율입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요 표준세율부터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13페이지 보십시오. 13페이지. 자, 중간쯤에 하단에 1번 표준세율 돼 있습니까? 자,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세율. 그럼 여러분들이 그 흐름도 있잖아요. 흐름도에서 제가 탄력세율도 해놨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관련된 지방세는 전부 다 표준세율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이 탄력세율을 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다 배우게 됩니다. 자, 됐고 밑에 연가루 1번 유상승계 취득은 자꾸 땡땡. 아까 제가 교환은 무슨 취득이라 그랬어요? 유상취득. 자, 동그라미 1번 주택을 유상으로 받으면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이면 100분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2%.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은 1000분의 30, 3%. 농지는 무조건 1000분의 30, 3%. 주택 농지가 아닌 뭐 상가 등은 1000분의 40, 4% 암기하셔야 되고. 자, 양가로 2번 무상승계 취득 동그라미 1번 상속 넘어가 보십시오. 상속 받은 물건이 농지는 1000분의 23, 농지 아니면 1000분의 28. 2번 상속 이외의 무상은 받은 물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받았냐입니다. 증여 등은. 그럼 비용리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 비용리사업자가 아니면 1000분의 35. 우리 비용리사업자는 뭐 학교, 법인, 종교단체, 정당 등을 말하는데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런 얘기. 연가로 3번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가로에 28. 가로 잘 보세요. 건축해놓고 가로 열고 신재축은 제외라고 해놨죠. 자, 저를 보세요.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신재축은요, 이건 처음부터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럼 신재축은 처음부터 2.8%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신재축을 제외한 건축이 있었죠. 그럼 아까 뭐가 있었어요? 증축, 개축, 이전은 원래는 원시 취득이 아니죠. 그런데 증축 등도 증축을 통해서 건물 면적이 증가하죠. 그 증가되는 부분은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가 보아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의제가 뭐다? 간주. 의미는 뭐다? 원래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축 등은 원래는 원시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만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면 증가된 부분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서 뭘로 취급해서 원시의 그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으로 보아서 원시 취득. 근데 신재축은요 원시 취득으로 보호할 만한 법조문을 쓸 필요가 없잖아. 왜? 처음부터 원시 취득인 애니까. 아 이거잖아요. 제가 이름이 뭐예요? 하원진. 하원진은 하원진이잖아요. 하원진한테 하원진으로 보호할 말은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축은 당연히 처음부터 뭐고 원시 취득. 여기서는 신재축이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뭐로 보아서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거야. 신재축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고. 그게 아닌 법조문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법조문? 그 얘기. 그럼 개수도 건물 면적이 늘어나면 뭘로 취급한다?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몇 퍼센트? 2.8%. 좀 더 써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유물 분할이 있습니까? 1000분의 24.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한다? 제외. 그러면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것은 2.3%로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앞에 봅시다. 좀 이따 얘기 나옵니다. 자 집중하셔야 돼 지금부터. 자 집중. 뭘로 보여요? 공유물 5대5인 공유물권을 5대5로 분할했다. 이때는 표준세율이 2.3입니다. 좀 이따 예외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5대5인 공유물권을 2대8로 분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지분이 증가한 쪽 이 3지분 비율만큼은 대가 등을 지급하고 분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것은 이건 유상승계로 봅니다. 실무에서 뭐로 본다? 유상. 그래서 가로에 있는 것은 2.3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간다? 유상승계 맨 위로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됐어요? 자, 그 얘기. 그 다음 합유물 등은 몇 퍼센트로 간다? 1000분의 24. 몇 퍼센트? 2.3%. 지금 어디 하는지도 몰라. 14페이지.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다 놓으시고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판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가정은 뭐냐면 아까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면은 주택이 썼죠. 예, 주택은 지금부터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이건 제외로 하고 이것은 제외로 합니다. 그럼 농지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 것은 무슨 가치 증가분, 경제적 가치 증가분하고 뭐에 관련된 등기인데 지금부터 뭘 약속하냐면 우리가 지금 내는 이 표준세율은 경제적 가치 증가분은 항상 2%로 지금부터 가정할게요. 몇 퍼센트? 2%.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등기 관련 세금으로 나눕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유상으로 만약에 주택은 아닙니다. 이건 다르게 적용되니까 농지다. 그럼 아까 표준세율이 몇 퍼센트였어요? 3%. 맞나요? 상가를 취득하면 4%였죠? 아까 앞에 표에서 그러니까 암겠다 가정하고 자 그럼 봐봐요. 집중. 유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우리 몇 퍼센트 내는데 3인데 이건 이렇게 나눈다고요. 경제적 가치 증가분 몇 퍼센트? 2%. 나머지 몇 퍼센트가 남아? 1. 요게 등기 관련 세금이 요렇게 합쳐진 거라고. 됐어요? 두 사람 왜 또 고개 숙입니까? 판서 보라니까. 책 먼저 읽어서 뭐하게 체크 해드린다니까. 두 사람. 내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무안해 할까봐. 봐봐요. 자, 상가를 취득하면 몇 퍼센트? 4%. 그럼 요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항상 경제적 가치 증가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등기 관련 세금. 맞아요? 그럼 앞으로 잘 봐요. 지금부터. 심호흡하시고 이해하면 난이도 하루 끝나는데 이해 못하시면 감당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갑니다. 어떤 물건을 취득했는데 취득하는 쪽에서 봤을 때 경제적 가치 증가도 분명히 있고 등기 작성도 필요합니다. 이게 대부분 거래이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지금 암기했던 무슨 세율로? 표준세율로 세금 내면 깔끔합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됐죠? 근데 어떤 거래가 있냐면 가정부터 해놓고 제가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어떤 물건을 취득했는데 경제적 가치 증가는 없는 거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배워요. 그런데 등기부 작성은 필요한 거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물건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로 세금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몇 퍼센트가 필요가 없으니까 2%가 필요 없어. 그럼 일단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 표준세율에서 몇 퍼센트를 빼면 2%를 빼면 그게 등기 관련 세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암기했던 표준세율은 경제적 가치 증가분 2%랑 등기 관련 세금이 합쳐진 것인데 뭐가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 가치 증가가 필요 없으니까 빼면은 등기 관련 세금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요걸로 가는 특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뭐로 보여요? 공유물. 갑과 을이 지분 비율이 5대 5인 공유 물건이 있는데 갑과 을이 지분 증감 없이 이것을 단순 분할해 볼게요. 5대 5로. 이해가요? 그러면 공유 물건을 지분 증감 없이 단순 분할했다면 분할할 때 경제적 가치 증가는 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경제적 가치 증가는. 맞나요? 근데 등기부는 작성이 새로 들어가야지 하나를 두 개로 쪼개야 되니까. 맞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아까 우리가 공유물 단순 분할이 표준세율에 분명히 열거가 되어 있었잖아요. 몇 퍼센트로? 2.3%로 아까 표준 여기 표 보면 나와 있어. 아직 보지 마시고 있어. 몇 퍼센트? 2.4. 근데 이게 2.3은요. 이거랑 합쳐진 거잖아. 2랑 0.3하고. 맞죠? 근데 우리 뭐가 필요 없어? 2.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를 빼면 되지. 그럼 실무에서 몇 퍼센트? 0.3을 적용한단 말이야. 실제 실무에서는. 됐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적었어요? 이혼시 재산분할. 잘 봐요. 남편, 아내. 대학교 CC였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했고 이혼했습니다. 귀책사유. 남편 바람 폈어요. 아내 맞바람이. 양쪽 다 귀책사유 있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뭘 들어갈 수 있냐면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는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2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할 땐 둘 다 무일푼인데. 그러면 법원에서 뭘 인정하냐면 외형상 돈은 남편이 벌었지만 남편이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애를 키우면서 공헌했죠.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게 현재 50% 정도야.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 네가 갖고 있던 건물 20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원래부터 아내 거였다. 아내가 공헌한 것이니까 아내한테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 쪽에서 10억짜리 건물을 받았죠. 이거는 자기 거 자기가 찾아오는 개념이라고요. 이때는 당연히 경제적 가치 증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아내가 공헌한 거 자기 거 자기가 찾아오는 건데요. 뭐 2%를 부과 안 한다고 이때는. 그런데 등기부는 어때요? 남편 명의로 했던 게 아내 명의로 등기부가 넘어야 되니까 등기부 작성이 필요하죠. 그럼 이때는 표준세율에서 몇 퍼센트가 필요 없다. 2%. 이 특례로 간다고요. 이혼시 재산분할. 몇 년 나와요? 두 개 이해됐습니까? 이해됐고 자 이제 지웁니다. 몇 개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암기하시면 돼요. 반대로 가볼게요. 어떤 물건을 취득했는데 여기 있다. 취득하는 쪽에서 경제적 가치 증가는 있었어요. 바로 설명합니다. 근데 등기부 작성이 필요가 없는 거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물건을 취득하면 몇 퍼센트만 세금 때리면 돼? 2%. 무슨 가치 증가만 했으니까 경제적 가치. 등기부는 필요가 없다니까. 몇 퍼센트? 2%. 이걸로 가는 게 뭐냐면 봐봐요. 뭐라고 적었어요? 계속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가정해 볼게요.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올라가지. 엘리베이터 설치는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로 들어가요? 등기부랑 관련이 없다. 등기부 작성은 필요하지가 않다. 몇 퍼센트? 2%. 끝. 됐죠? 예외. 개수를 하는데 건물 면적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집중합니다. 이거. 개수를 했는데 개수하는 과정에서 건물 면적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무슨 가치도 증가했고 경제적 가치. 건물 면적이 늘어났죠. 등기부 작성 필요하죠. 이때는 특례가 아니야. 아까 우리가 배웠죠. 개수하면서 건물 면적이 증가했다면 증가된 부분은 아까 뭐로 보아서 원시트로 보아서 그때는 표준세율 대상입니다. 몇 퍼센트? 2.8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를 말합니다. 기억됩니까? 아까 우리가 표준세를 배울 때 원시 취득은 몇 퍼센트인데 2.8인데 그 다음 이거 배웠잖아요. 건축 개수로 인해서 건물 면적이 증가됐다면 증가된 부분은 뭐로 보아서 원시 취득. 그럼 그때는 표준세율 대상이라고. 건물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등기부 작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가액만 늘어나고 무슨 증가는 없다. 건물 면적 증가는 없는 개수입니다. 됐죠? 자, 또 보세요. 뭐라고 적었어요? 과점주주 간주취득. 주주는 분명히 뭘 취득한 거야? 주식. 주식이죠. 근데 몇 퍼센트가 초과되며 50%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의지하잖아요. 경제적 가치 증가가 있는 걸로 보는 건 맞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뭘 취득한 거야? 외형상 주주. 그럼 주식 취득한 거래가 등기부 표제부 갖고 얼굴에 어디로 들어가요? 관련이 없다고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만 때리면 돼? 2%. 등기부 작성 거래가 아니니까. 이해돼요? 자, 하나 더. 뭐라고 적었어요? 토지 지목 변경. 자, 봐봐요. 전으로 돼 있는 토지를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전일대 가치가 1억, 대일대 가치가 3억. 개인으로 가정합시다. 경제적 가치 얼마 늘어났어? 2억. 그럼 경제적 가치가 늘어난 건 맞죠? 이거 세금 때린다고요. 몇 퍼센트? 2%인데 집중하셔야 돼요. 등기부에 뭐로 돼 있는 거? 전. 뭐로 명칭 바꿔야 돼? 대. 그럼 등기부 작성하는 거 맞죠? 이것은 취득세로 내는 게 아니고 등록면허세에서 건당 6,000원으로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토지 지목 변경 등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 등록면허세에서 건당 6,000원으로 이미 지목 변경 해놨다니까. 그럼 등기부 작성은 어디에서 이미? 등록면허세에서 뭐로 명칭을 바꿔놨어? 대. 그럼 취득세에서 이제 등기부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왜? 등록면허세로 6,000원 등기부 관련 세금을 받아놨는데 또다시 취득세를 때려버리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니까 이중 등기가 되니까 그런 거 방지합니다. 그래서 2%로 가는 대상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등기부 작성이 필요가 없든지 또는 등기부 작성은 필요한데 이미 다른 곳에서 되어 있든지. 그럼 취득세에서는 등기부랑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취득세에서 몇 퍼센트? 2%만 세금 부과하면 된다.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확실히 얘기해.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 있게. 이해 안 가면 다시 설명해 드릴 거야. 어디 부분이? 그건 우리가 약속을 했다니까 처음부터. 아니 경제적 가치 증가분은 아까 우리가 약속을 하고 들어갔다니까. 몇 퍼센트로? 2%.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하고 들어갔다니까. 그걸 왜 고민하는데? 생각을 하니까 헷갈리지. 처음부터 가정을 몇 퍼센트로 가정했어요? 2%. 이분은 약속이라니까 이것은. 혹시나 이해 안 가면 건너뛰십시오. 그럼 미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자, 다시 집중. 경제적 가치 증가분은 항상 몇 퍼센트로 약속하고 2%. 나머지는 등기 관련. 어떤 물건을 취득했는데 경제적 가치 증가도 있고 등기부 작성도 필요한 거래가 있겠죠. 그땐 당연히 무슨 세율로 가면 돼? 표준세율인데 반대로 경제적 가치 증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작성은 필요하다? 등기부. 그때는 표준세율에서 몇 퍼센트가 필요가 없어? 2%. 이 특례로 가는 것이고 아까 두 개만 넘겼죠. 뭐? 공유물 단순분할. 여기서 개수가 또 왜 나옵니까? 생각 합고 답합시다. 공유물 단순분할. 그 다음에 이혼시 재산분할. 맞아요? 다시 앞에 책 보지 마시고 세 사람. 반대로 어떤 물건을 취득했는데 경제적 가치 증가는 있죠. 근데 무슨 작성이 필요 없다면 등기부. 그냥 몇 퍼센트만 때리면 돼. 2%. 처음에 언급한 게 뭐예요? 개수. 엘리베이터 설치. 생각하셔야 돼요. 뭐? 과점주주 간주취득. 주식 취득했잖아. 주식.
주식은 등기부랑 관련이 없다. 맞아요? 근데 지목 변경은 등기부 작성은 필요하죠. 근데 이미 어디서 해놨어? 등록면허세. 그럼 취득세에서는 등기부랑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 2%. 됐죠? 이해 갖다 손들어요. 이해 안 갖다 손드세요. 공부하지 말고 스킵하실 거. 열받네. 어디가 이해 안 갔어? 다시 얘기해. 아니 이거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과세 표준을 제가 설명한 것이고 2억 원의 세율은 몇 퍼센트를 제공한다? 2%. 그 얘기죠 지금. 뭘 억지로 대답해놓고. 다시. 취득했는데 무슨 가치 증가는 있고 무슨 작성이 필요 없다. 등기부. 그땐 세율은 몇 퍼센트로 간다? 2%.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경제적 가치 증가. 있다 없다? 있다. 등기부. 없다. 몇 퍼센트? 2%. 끝났죠? 끝났죠? 과점주족 간주 취득. 주식 취득했죠? 경제적 가치 증가는 있죠? 등기부는 없다. 몇 퍼센트? 2%. 끝났죠? 확실합시다. 끝났죠?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했습니다. 등기부 작성 필요? 하다. 한데 얘는 어디에서? 등록면허세에서 건당 얼마? 6천원. 이미 등기부 됐죠? 그럼 취득세는 이제 등기부랑 관련이 없다. 근데 경제적 가치는 늘어났다. 몇 퍼센트? 2. 끝났잖아. 뭐가 이해 안 가? 아까 과표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세율 지금 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고개 숙이시고. 다음 주에 커피. 자, 16페이지. 농담. 자, 16페이지. 가셨어요? 16페이지. 16 가셨어요? 자, 중간쯤에 3번 16페이지 3번 세율의 특례 있습니까? 자, 연가로 1번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세율 특례 있어요? 땡땡.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고 돼 있죠. 앞으로 중과 기준세율은 2%로 약속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2%를 지금부터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그럼 요 얘기잖아요. 앞에 볼게요. 표준세율에서 몇 퍼센트? 2%.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맞죠? 자, 두 개는 이미 배웠거든요. 그 박스에서 동그라미 4번 봐봐요. 공유물 분할 있습니까? 예, 분할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 말한 분할은 공유물 단순 분할을 말하는 겁니다. 지분 증감이 없는 거. 그 다음 6번 뭐 배웠습니까?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 동그라미 하시고 재산분할 밑줄 치시고. 됐어요? 자, 다시 기억으로 가볼게요. 기억. 환매 등기 있습니까? 그 환해 동그라미 하십시오. 환해. 자, 저를 볼게요. 이거는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집중. 민법에서 말하는 환매 등기는요,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면은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환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아직은 최종적으로 넘어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그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환매권이 되어 있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환매 등기가 부기등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작성은 필요하다? 등기부 작성. 그럼 이런 경우라면 몇 퍼센트가 필요 없다? 2%. 우선은 기억하셔야 돼요. 환해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속이 있습니까? 예, 상해 동그라미 하십시오. 상해 동그라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두 가지인데 기억. 1가구 1주택하고 고급주택은 아니고요. 니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인데 자, 요건 이해하셔야 돼. 자, 집중합시다. 집중. 우리 표준 세율에서 상속 아까 표준 세율 나올 수 있었죠? 이게 물건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농지는 몇 퍼센트고 2.3%고 농지 아닌 것은 2.8이죠. 그럼 주택도 상속을 받으면 2.8입니다. 상가를 상속받으면 2.8, 농지만 2.3이니까 맞나요? 그럼 잘 보세요. 원칙부터 갑시다. 아무런 말을 주지 않고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때는 표준세율입니다. 몇 퍼센트? 2.8. 왜? 경제적 가치 늘어나고 등기부 이전 받아야 되니까.
2.8이 맞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예외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단 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단어가 들어가요. 1가구 1주택. 그때는 2.8로 가는 게 아니고 2.8에서 2%를 뺍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몇 퍼센트? 0.8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요. 현재 자녀는 무주택자예요. 자녀는 집이 없고 부모님이 집 한 채를 딱 갖고 있습니다. 그게 1가구 1주택이에요. 가족명의로 하나 갖고 있다. 그런데 자녀는 처음부터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어. 처음부터 같은 경제 공동체였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얹혀 살고 있다. 됐죠?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겁니다. 뭐가 개시가 돼? 상속. 그럼 부모님이 갖고 있던 가족명의 주택 하나가 누구로 상속돼? 자녀. 그때 처음부터 같은 경제 공동체였죠. 이거 세금 많이 때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니까 2%는 안 때린다고. 처음부터 같은 경제 공동체니까. 근데 등기부는 어떻게 해야 돼? 넘어와야 되니까 등기 관련 세금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단 말이 나오면 2.8%에서 몇 퍼센트를 빼? 2%를 빼. 몇 퍼센트? 0.8로 갑니다. 또 고개 숙인다. 아이 답답하네. 강의하는데. 절대 먼저 책 읽는 습관 버리시라니까요. 강의 집중하셔야 돼 지금. 이해 못한다니까. 그럼 몇 퍼센트로 간다? 0.8. 두 번째. 절대 책 먼저 읽는 습관 버리십시오.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급해요. 강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체크하시면 돼. 다 체크해드리는데. 자 집중. 아무런 말을 주지 않고 농지를 상속받으면요. 이거 2.3입니다. 왜? 경제적 가치 증가하고 등기부 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감면 대상이란 말을 줘요. 이때는 특례를 했어요. 감면 대상 농지를 뭐 받는다? 상속. 이건 이겁니다. 부모님이 농지를 갖고 있었어. 부모님 농지를 갖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하고 같이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같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같이 농사 짓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할 수 있겠죠. 세금 많이 때려야 돼? 줄여야 돼? 감면해 준다고. 몇 퍼센트만큼? 2%. 그럼 이런 경우라면 표준세를 몇 퍼센트에서? 2.3에서 몇 퍼센트를 빼? 2. 결과적으로 0.4. 그러면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1가구 1주택 상속 또는 감면대상 상속. 왜 또 고개 숙여요? 체크해드린다니까. 됐습니까? 이제 고개 숙여.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2번. 기어 1가구 1주택 있습니까? 그거 동그라미 키워드. 니은 감면대상 농지 있습니까? 감면대상 체크. 3번 법인 합병 있습니까? 합병 동그라미.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암기. 합병 동그라미. 5번 건축물 이전 있습니까? 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6번 이혼 동그라미 했죠? 그럼 동그라미 한 것만 읽어보세요. 환, 상, 합병, 분할, 이전, 이혼.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야. 집중. 이제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 다 필요 없어. 자 이쪽으로 보십시오. 요거 끝나면 박수 쳐야 돼요. 이혼하죠가 아니고 이혼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환매등기 상속이 난 두 가지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합병 공유물 단순분할 건축물이죠. 이혼시 재산분할 시작. 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대상이다? 특례 대상. 특례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됐습니까? 자 노란색은 음을 확 높이고 하얀색은 음을 확 낮춰서 읽으세요. 시작. 이렇게 안 됩니까? 환상 속에서 이렇게 시작. 합격. 됐어요?
됐고. 아니야 지금 암기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거 지겨워.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면 돼.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 됐죠? 자, 맨 밑에 양가로 2번 취득, 의제 등에 대한 세율 특례 있습니까? 자, 몇 퍼센트로 간다? 중과 기준 세율인데 자 오른쪽에 1번 개수 동그라미. 자, 가로 보십시오.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은 뭐한다? 제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 면적이 증가됐으면 얘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뭐로 들어간다? 원시 시도로 들어가야지. 2번 차량 등을 종류 변경할 수도 있고 토지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동그라미. 3번 과점주 동그라미. 무슨 요것만 기억하세요. 개수하고 지목 변경한 과점주죠. 남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개수하고 지목 변경한 과점주죠. 1번, 2번, 3번 어디서 많이 봤죠? 전부 다 취득, 의제 등에 관련된 거잖아요. 취득, 의제 1번, 2번, 3번이. 이거 다음 주에 또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의제 등에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대상으로 빠진다? 중과 기준세율. 이해 갔어요? 자, 다시 왼쪽. 이제 특수한 경우로 들어가 봅시다. 왼쪽. 다시 양가로 1번을 보셔야 돼요. 양가로 1번. 왼쪽 페이지 양가로 1번 16페이지. 형식적인 취득 등에 대한 세율 특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걸로 가죠. 다만부터 보세요. 다만. 유상거래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이거 다음 주에 또 써먹어요. 유상거래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보십시오. 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집중. 아니, 간단합니다. 이거는. 봐봐요. 아까 제가 이것은 제외라고 말씀드렸죠. 봐봐요. 유상거래로 뭘 취득하면? 주택. 이겁니다. 봐봐요. 그럼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요. 아까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몇 퍼센트였어요? 1%였잖아요. 표준세율 자체가 1%였잖아요. 봐봐요. 이 특례 대상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표준세율 자체가 몇 퍼센트야? 1%. 1%에서 몇 퍼센트를 빼? 2%. 마이너스 1%가 나오죠.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건 룰을 깨는 겁니다.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표준세율 자체가 2%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이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표준세율의 몇 퍼센트를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100분의 50, 50%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자, 그럼 이 얘기요. 앞에 봅시다. 집중. 만약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게 6억 원 이하짜리인데 그게 표준세율은 몇 퍼센트인데 1%인데 그 주택이 경제적 가치 증가는 없고 등기부 작성만 필요한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그냥 1%에 몇 퍼센트? 50%를 적용하라고요. 몇 퍼센트로? 0.5%로 세금 내려는 겁니다. 이 룰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예외입니다. 느낌 왔습니까? 이거 다음 주 부가세 계산을 다시 써먹을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유상거래로란 주택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 표준세율이 2%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유상거래라는 주택은 어떻게 적용한다? 표준세율의 50%를 적용한다. 그러면 1%짜리는 0.5, 2%짜리는 1%, 3%짜리는 1.5. 됐죠? 끝. 됐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 끝났습니다. 이게 취득세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요. 어렵게 뭘 어렵습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지. 그래도 어렵죠.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에 욕심 부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느낌이 안 오시면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느낌 안 오는 부분은 뭐 한다? 과감하게 스킵하셔야 돼.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오래 못합니다. 야, 이거 남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나는 무슨 문제가 있나?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는데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 있나? 다 잘했지? 그 옆 사람 이해하신 분은 지금 15년째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옆 사람 이해한 사람은 15년째 공부하는 거야. 나는 처음이고. 그럼 처음 공부하는 사람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절대 서둘지 마시고 이해가 갔던 것만 공부하셔야 돼. 이해 안 간 거는 3월달로 미뤄야 돼요. 그런데 못 미루고 고집을 펴서 알려고 하는 순간부터 절대 진도 못 나갑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게 돼.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아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고 차근차근 오시면은 지금 이해가 안 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2달 동안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3월달에 이해가 가요. 그럼 3월달에도 이해 안 가면 5월달 상관없죠. 시험은 10월달이니까 5월달도 이해 안 가면 7월달도 이해 안 가면 9월달도 이해 안 가면 그냥 가는 거야 시험장. 왜? 만점 받기 한 시험 아니잖아요.
시험장 갈 때까지 100% 알고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 다 알아야 되나 봐.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5, 6월 달을 못 넘겨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앞서 나가는데 4, 5월 지나면 다 지쳐요. 다 지쳐져. 그게 제 강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즐기다 가셔야 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것은 즐거워. 이렇게. 모르는 거 옆 사람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 사람 당황하는데. 됐어요? 다시 이제 고개 드시고 고개 좀 들어봐요. 내 얼굴 좀 봐봐요. 고개 드시고 자 집중 갑시다. 무슨 가치 증가? 같이 합시다. 몇 퍼센트로 가정한다? 2%. 우리끼리 정하는 약속이에요. 2%를 뭐라고 합니까? 중과 기준세. 나머지는 무슨 관련 세금? 등기 관련 세금. 어떤 물건을 취득했는데 경제적 가치 증가도 있고 등기부 작성도 필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무슨 세율? 표준세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표준세율은 유상주택이 아닌 이상은 2%와 등기 관련 세금이 합쳐진 것입니다. 옛날에 유상주택은요. 원래는 4%였거든. 옛날에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 룰이 적용이 됐는데 이것을 주택거래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얘는 특수한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룰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자, 근데 어떤 물건을 취득했는데 경제적 가치 증가는 없어. 우리가 봤을 때. 근데 무슨 작성은 필요하다. 등기부. 그때는 합쳐진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율에서 몇 퍼센트를 빼면 2%. 그럼 등기 관련 세금이 나오겠죠. 요거 등록면허세를 또 써먹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율에서 뭐를 빼면? 2%. 그게 뭐가 나온다? 등기 관련 세금. 동의하시죠? 요거 어떻게 암기했어요? 환상 속에서 합병, 분할, 이전해서 결국 이혼했다. 됐죠? 다시 한번 시작. 환상 속에서 합병, 분할, 이전해서 결국 이혼했다. 왜 또 끝에 이혼하는 사람은 뭡니까? 또 끝까지 처음부터 하시죠. 자, 반대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경제적 가치 증가는 있는데 등기부 작성이 필요가 없든지 이미 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마인드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몇 퍼센트만 세금 떼면 된다? 2%. 2%를 다른 말로 중과 기준세율인데 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개수. 주의할 거. 엘리베이터 설치는 개수가 맞죠. 그런데 개수를 하면서 건물 면적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럼 건물 면적이 증가됐다는 것은 무슨 작성도 필요하다? 등기부. 그때는 2%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까 원시트로 봐서 표준세율 2.8로 가는 것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과점유주 간주취득. 뭘 취득했어요? 주식. 주식은 뭐랑 전혀 관련이 없다. 등기부. 근데 경제적 가치는 취득한 걸로 의제한다. 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 갔어? 토지 지목 변경. 요 글씨 보여요? 마음을 열어봐요. 보이지? 보이죠? 그러면 이거 등기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어디서? 등록면허세 이미 얼마로? 6,000원으로 등기부 작성 끝났다. 그럼 취득세는 등기부가 필요가 없다. 그럼 몇 퍼센트? 2%. 간단하잖아. 됐죠? 화이팅. 화이팅. 주먹 쥔 게 기분 나쁜 표정인데? 됐죠? 요거 다시 시작. 됐습니까? 자, 책 덮으시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잠깐 볼게요. 프린트. 10번하고 11번 풀어봐요. 요거만 풀고 바로 끝냅시다. 10번하고 11번 보면서 푸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오래 했는데요. 우리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너무 내가 열심히 했다. 보면서 푸셔도 됩니다. 간만 익히면 되니까.
자, 10번 문제 보십시오. 10번. 지금 표준세를 물어봤죠? 틀린 거 찾는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동그라미. 상속인데 뭘 취득했어요? 농지 1000분의 24 맞죠?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농지 상속이니까 표준세율이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했죠? 그럼 얘는 세율이 뭘로 가야 돼요? 1000분의 28 맞죠? 자, 4번 매매니까 유상거래죠. 농지 이외의 토지니까 1000분의 40으로 가야지. 농지를 물어봤으면 1000분의 30이지만 농지 이외의 토지를 물어봤으니까 뭐 상가 토지 등이잖아요. 그럼 1000분의 40. 답은 4번. 합의물을 분할하면 1000분의 24 맞죠? 답은 4번.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율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죠. 자, 1번 상속 동그라미 해봐요. 상속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끝에 1가구 1주택 밑줄 쳐봐요. 그럼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서 1가구 1주택 나왔죠. 특례 대상이 맞네. 동그라미. 자, 2번 공유물 분할 맞죠? 분할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 3번 건축물 이전 동그라미 해보시고. 맞죠? 그 다음 4번 이혼 동그라미 하시고 재산분할 밑줄 치시고. 자, 5번 개수는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얘는 다른 거잖아. 그럼 답은 몇 번? 5번. 아,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집중. 2, 3번이면 돼요. 취득세 부분에서 오늘 3교시에 했던 흐름 이해하시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중과세율을 다음 주에 배우는 거 쉽습니다. 암기적 요소가 강하니까 오히려 쉽고, 지금 세율 특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인식을 하셔야만이 다다음 주에 배우는 등록면허세가 한 큐에 끝납니다. 이 흐름이 정리가 안 되면요, 등록면허세 세율을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이 판단이 되면 등록면허세 세율은요, 그거 10초면 암기 다 됩니다. 됐죠? 또 축전해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다음 주에 헤맵니다. 자, 지금 다른 거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요. 표준세율 박스 썼습니까? 그걸 반드시 암기 갖고 오셔야 돼요. 세율 특례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암기하셔야 돼? 표준세율인데. 자, 11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시면 절대 다음 주 암기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표준세율에서 하루에 1분씩만 투자하셔갖고 하루에 한 칸씩만 암기하십시오. 오늘은 유상만 암기하시면 돼. 1분 안 걸립니다. 내일 유상하고 농지를 상속을 같이 하십시오. 그 다음날 증여까지 하시고 그러면 정확히 5일이면 끝납니다. 며칠? 5일. 그리고 계속 반복해갖고 다음 주에 표준세율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 표준세율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대책 안 씁니다. 1교시부터 2교시까지. 됐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빨간 책 보고 있는 24장이죠. 요 24장만 마스터를 하시면은 12문제에서 최대 14개까지 가능한데 제가 앞으로 카페에 뭐를 올려드릴 거냐면 중간중간 강의 다 해드릴 겁니다. 배경지수로 봐야 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를 구성할 때 그냥 한두 개씩 지문이 섞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다 강의할 수는 없고 배경식에 관련된 그 지식을 제가 카페에 설명을 해놓을 겁니다.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조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셔야 돼. 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그 용어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고득점도 됩니다. 16개도 됩니다. 싫으신가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배경지식 1, 2, 3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그냥 올릴 때마다 편안하게 읽어갖고 오시라고. 출력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용어 관련된 것을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한번 읽어갖고 오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읽어보시면 되니까. 절대 출력은 하지 마시고. 됐죠? 오늘 여기까지. 자, 고맙습니다.